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통합교과 오늘은 마지막 즐거운 생활과인데요. 이 즐거운 생활과에서는 제가 바른생활과 첫 강의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른생활이랑 슬기로운 생활과는 자기 내용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질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향으로 쪼개져서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요. 크게 음악미술 강론 연계형, 두 번째가 통합교과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질생 고유의 내용, 모형이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교육과정 부분이라든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서 질생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통합교과가 쪼개졌던 1점, 1점, 2점이 합쳐져서 4점으로 크게 출제가 되는 만큼 이 2번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이 주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는 아니에요. 24개년 원포인트 기출분석집에서는 이게 3위 두 번째 주제로 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번에 편성이 바뀌었고 그만큼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3위 두 번째 주제인 것을 이 25개년 원포인트 기출분석 강의에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꼭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빈출된 주제는 통합교과 전반에 대한 이해 6회로 제가 수정을 한번 드려보고요. 2009, 2017, 2020, 22, 24, 25 최근에 더 많이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5개년 기출을 좀 쭉 정리를 해보니까 21학년도에서는 모형 단계 명칭이랑 그다음에 모형의 단계 특징을 살려서 동작 유의점 쓰는 게 나왔었고, 22학년도에서는 통합교과 전반을 묻는 구성차시 판단 준거랑 코엘링 기법 서술하는 게 나왔어요. 강론이 나왔죠. 23학년도에서는 그러니까 세미 강론 문제이긴 했는데 소리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그 노랫말 쓰는 거랑 그다음에 모형 단계의 목적 나왔었고요. 24학년도와 25학년도에서는 동일하게 통합교과 전반에 대해서 묻는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에서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쓰는 게 나왔었고,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로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내용 쓰는 게 나왔었죠. 25학년도에서는 우리의 뜻이라는 그 통합교과 전반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교육과정 문제로는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있는 그 범교과 학습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교과 전반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24랑 25학년도에서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랑 우리의 뜻, 그러니까 계속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서 알 수 있는 수준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세 번째로 적용이 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교육과정 설계 개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22학년도에 구성차시 판단 준거 문제는 이건 지총에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총 내용을 이제는 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진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 말에 라이브 강의로 통합교과 지도 총론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라이브 클래스 리패키지 독자님 한정해서 이 라이브 녹화본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 강의에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3가지, 입학 초기 적응활동 연계 강화랑 안전한 생활 통합이랑 놀이통합 신체활동 강화, 그다음에 모듈형 교과서에서 함께 선택해요, 함께 만들어, 이 2가지 내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리패키지 모의고사 독자 인증하면 볼 수 있는 거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라이브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3, 4학년군 교육과정 나올각 새로 촬영한 것이랑 그다음에 강의 재료, 그 다음에 통합교과 지도서 총론 녹화 강의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올려놨으니까 독자 인증하시고 공통모의고사 겉봉투에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코드만 입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무료 시청 가능하시니까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걸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 보고 다시 이 강의 들으시면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학 초기 적응활동과 연계 강화 부분인데, 유초 1 연계 강화한 부분이죠. 옛날에 창제 68시간에 있었던 걸 창제 34, 국어 34, 그 다음에 통합교과에서 학교 관련 주제 이렇게 늘렸다는 것. 그 다음에 안생을 통합했는데 수업 묶음, 우리 주제, 놀이, 안전수업 묶음, 세 수업 묶음이 있죠. 그 중에서 안전수업 묶음으로 들어가서 완전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시적으로 안전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끼워가면서 언제든지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놀이통합 신체활동 강화 부분인데, 놀이 수업 묶음이 별도로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제 수업 묶음뿐만 아니라 놀이 수업 묶음에서도 질생 내용은 계속 다뤄집니다. 그 이유는 예술활동과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신체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모듈형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사실
머릿말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교사와 학생은 주제 수업 묶음에서 수업 골라하다가 안전지도 필요하면 안전수업을, 놀이 필요하면 놀이 수업을 끼워가며 할 수 있다. 우리 모듈형 주택처럼 모듈형 교과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또 교실에서 만든 수업, 여기서는 함께 만들어요에 해당하겠죠. 이거를 끼워 넣을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이 의미인데, 함께 골라요와 함께 만들어요를 통해서 학생과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골라요는 이 세 가지 수업 묶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약간 재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만들어요는 주제 수업이나 안전 수업이나 놀이 수업 자체를 아예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완전 자유 주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클래스의 통합교과 지도서 총론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발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체능편 439에서 441쪽 준비해 주시고, 이 25학년도 추가 문제 보충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해 두었으니 다운받으신 다음에 다시 강의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2009학년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어떤 원리로 이게 선정이 되었냐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즐거운 생활과의 문제이지만 뭔가 통합교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아우르는 문제가 이때도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학년도에서는 여기 보시면 즐거운 생활과만의 역량도 있지만 주제별로 통합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걸 첫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역량, 3개의 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학년도에서는 여기 구성차시 판단 준거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도서 총론에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세 번째 출제가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통합교과 내용이니 지도서 총론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나올 때가 되었어요.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서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총에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학년도에서는 여기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표현,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 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음 25학년도 문제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바로 공동체 부분이죠. 여기서는 이제 목표와 우리의 의미를 지금 물어보면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물어봤는데, 여기 똑같이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 있는 표현을 지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개정된 이후에 통합교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게 24, 25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 교육과정 설계 개요 수준에서 출제가 됐는데, 그 이전에서는 구성차시 판단 준거, 이거 지총에 근거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올해 세 번째로 출제되는 만큼 이 지총 내용 꼭 보셔야 되겠고, 그 녹화본 강의를 꼭 시간 내서 들으시면 가장 좋지만, 그 아까 보여드렸던 2개 슬라이드만큼이라도 진짜 꼭 외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배점이 통합해서 4점으로 구성이 된 건 진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욱더 통합교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꼭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리패키지 1부에서 3회 B형 5번에 기억으로 1점, 리패키지 2부 4회 B형 5번에 1번, 2번 2점, 5회 B형 5번에 니은 1점, 그 다음에 6회 B형 5번에 1로 또 1점 출제했고, 신규 1회 B형 5번에 1, 2번으로 2점 출제했고요. 2회 B형 5번에 1번으로 1점 출제했습니다. 정말 많이 출제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통합교과에 대해 얼마나 전반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예체능 편도 총론 창체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긴 시간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 날이 참 덥습니다. 건강관리 항상 잘 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총론 창체 강의에서 봐요. 안녕.